안녕하세요. 나무가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 금산 목재문화체험장의 목공체험 지도사 김재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독서대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이 독서대는 조금 과정이 까다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자 이상 중고등학생이 흔히들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무가 주는 혜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상급자라 생각하고 그 수준에 맞게끔 설명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무궁무진한데 이 나무가 당연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옆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 혜택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각인을 시키고 그렇게 갈까 합니다. 지금 제일 지구 전체에 문제가 되는 게 지구 온난화예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 뜨거워지는 원인이 탄소가 원인인데 이산화탄소. 이 탄소가 원인인데 이 탄소의 대부분이 99%가 땅 속에 존재를 해요. 우리 지구 속에 땅 속에 존재를 하는데 나머지 1%가 지구 밖으로 나와서 지표 밖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적당한 양이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닌데 공업화가 되면서 탄소 양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매연이라든지 공장에서 매연이 나온다든지 하는 곳에 전부 탄소가 다 많이 포함이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탄소를 3분의 1은 바닷속에 녹아있고 3분의 1은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어요. 이산화탄소 형태로. 얘가 지구의 밖에서 태양열을 받으면 밖으로 복사열이라고 밖으로 좀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나가게 막고 있는 거죠. 3분의 1이 그런 나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분의 1은 이 나무가 광합성이라는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를 들이키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죠. 근데 이 나무는 광합성 작용으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줘요. 우리하고는 찰떡궁합입니다. 그리고 이 탄소를 몸속에 빨아들여서 몸속에 저장을 해요. 얘가 타서 수치되는 그 순간까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숯을 모아서 압축을 시키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가 돼요. 다이아몬드가 탄소 덩어리예요. 근데 이 우리가 제일 비싸게 생각하는 이 다이아몬드를 자연 상태에서 압축을 시키면 옛날에 화산 활동하면서 압축이 된 거는 돈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돈이 또 들어가고 거기서 또 탄소가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기술을 발견하셔서 숯을 모아서 압축을 시켜서 엄마 아빠에게 보석을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독서대를 만들 텐데 이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선생님과 같이 원인과 이유를 알아가면서 즐겁게 안 다치고 안전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집에 이런 전동 공구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거는 아빠가 많이 사용하실 공구인데 이런 공구가 있으면 쉽게 이런 나사를 조을 때 많이 필요해요. 이게 없다면 이런 드라이버 정도는 하나 있겠죠. 드라이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못을 박을 텐데 못이 잘못 들어갔을 경우에 뽑아내는 벤치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망치, 못을 박을 때 쓰는 망치예요. 목재 체험장에는 짱구 망치라는 이런 망치를 사용하고 있어요. 보세요. 망치의 한쪽 면을 보면 편편해요. 하지만 반대편을 보면 약간 배가 볼록이에요. 왜 그러냐면 못을 박으면 못 대가리가 동그란데 동그란 것으로 못을 박게 되면 잘 안 박혀요. 잘 구부러지고. 그래서 편편한 쪽으로 박고
마지막에 튀어나온 짱구로 못 대가리를 쿵 치면 나무 속으로 쏙 들어가요. 손에 거슬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만든 짱구 망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자가 여러분 앞에 하나 배달되어 있을 겁니다. 상자를 한번 열어서 내용물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를 열 때는 이렇게 열 거예요. 이렇게 열어서, 자, 우선 나무부터 확인을 할게요. 이렇게 길게 생긴 나무가 2개가 있어요. 다 있죠? 자, 이걸 내려놓고 조금 넓은 판자가 2개 있어요. 다 있나요? 좋아요. 2개 다 있는 걸로 알고, 그 다음에 목구멍이 여러 개가 뚫려 있는 요 나무가 2개 있어요. 목구멍이 이렇게 많이 뚫려 있는 나무가 2개 있는지 확인이 됐으면 요건 내놓으세요. 그 다음에 요런 나무, 구멍이 2개가 뚫려 있는 나무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나무, 구멍이 4개가 뚫려 있는 나무 다 있죠? 그 다음에 얘들을 결착시키려면 못이 필요하겠죠? 못. 그 다음에 봉지 속에 장석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한번 뜯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게 들어있는 봉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뜯지 마세요. 이런 게 있는지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속에 피스가 4개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큰 봉지가 하나 있습니다. 큰 봉지의 내용물을 보면 이렇게 달린 애가 하나 있어요. 요게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피스가 조그만 하얀 링이 2개가 있고 피스가 2개가 있어요. 다 있겠죠? 자, 얘도 지금 뜯어서 놓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할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우리나라 말로는 모래막대기래요. 근데 모래막대기보다는 사포가 귀에 있죠? 사포예요. 이 사포는 종이 뭉치에 돌가루를 묻혔을 뿐이에요. 부드러운 돌가루는 엄마 손톱 청소할 때 쓰는 사포일 테고, 얘는 조금 거친 돌가루를 묻혔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절단할 때 톱으로 절단했는데 이 귀퉁이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갈 때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 있죠? 내용물이 다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티슈가 하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목공을 하다 보면 자리가 더러워지고 나무가 더러워질 수 있으니 이걸 닦을 수 있는 물티슈를 하나 더 준비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사포질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포는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잡는 것이 훨씬 편해요. 이 귀퉁이를 한번 갈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갈 거예요. 뒤집어서 반대편 이렇게 갈 겁니다. 갈다 보면 바닥에 이 나무 조각들이 떨어져요. 이거는 나중에 같이 청소를 하면 되니까 이거에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큰 작업을 하는 과정이니까 열심히 갈아서 손을 다치지 않게끔, 사용 중에 손이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갈지 마세요. 사포 작업하면서
이 작업이 시간이 좀 걸려요 하는 도중에 선생님이 이 나무의 이름 정도는 알고 갔으면 해서 이 작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 하면서 들으세요. 이 나무는 편백나무라는 거예요. 편백나무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으세요? 피톤치드, 또 아토피, 뭐 그 정도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결론을 내줄게요. 편백나무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어요? 하면 자신감 있게 비싼 나무예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 비싼 이유를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면 왜 비싼지만 알면 편백나무에 대해서는 다 알게 되는 거죠. 자, 여기와 여기를 한쪽 면만 물을 묻힐 거예요. 물 묻힌 부분과 물 묻히지 않은 부분을 비교해서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냄새가 달라요. 달라요. 물이 묻은 부분이 냄새가 진해요. 밖에 있는 무럭무럭 자라는 나무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요. 근데 얘는 이미 죽어서 우리에게 목재로 왔어요. 죽은 나무에 물이 가게 되면 얘가 빨리 썩어요. 모든 나무는 빨리 썩게 돼 있어요. 물이 가면. 근데 얘가 천천히 썩으려고 방어하는 거예요. 냄새를 뽕뽕 내뿜으면서. 근데 이 냄새 속에 우리 몸에 좋은 피톤치드라는 거, 이 성분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나무 중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이 편백나무예요. 활엽수, 침엽수는 알죠? 침엽수가 피톤치드를 많이 내주는데 특히 소나무가 많이 내줘요. 근데 소나무의 10배를 내주는 게 이 편백나무래요. 그래서 이 나무로 집을 짓게 되면 이 냄새를 많이 맡게 되면 몸속에 병균도 없애주고 아토피 피부도 없애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비싸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톤치드가 뭔지 또 아세요? 잘 모르시죠? 밖에서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들은 밖에는 벌레도 많고 병균도 많아요. 그런데 쟤들이 병도 안 걸리고 벌레에 물리지도 않고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쟤들이 항균 물질이라는 휘발성 물질을 막 내뿜고 있어요. 벌레야 오지 마라, 병균아 오지 마라 하고. 근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알 수 있어요. 숲속에 들어가면 뭔가 모르게 기분이 상쾌해져요. 그게 그 성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피톤치드라고 그래요. 하루에 10번씩 이 냄새 맡으면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 5등 더 잘한대요.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아마. 사포질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사포질을 할 때 이렇게 가시가 일었어요. 이런 부분은 사포질을 이렇게 하면 얘가 다시 이쪽으로 길게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얘가 상처 있겠죠. 그래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사포로 끊는 거예요. 이렇게 끊으면 깨끗하게 끊칩니다. 아셨죠? 이게 나무 결 반대 방향으로 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 방향으로 하면 일어납니다. 자, 부지런히 사포질 하세요. 사포질 할 때 너무 많이 갈아내지는 마세요. 편백나무 비싼 나무예요. 너무 많이 갈아내면 여러분 손해니까요. 물론 편백보다도 더 비싼 나무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늘상 접할 수 있는 나무 중에는 개중에는 비싼 나무예요. 그렇게 설명하기 쉽게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포질을 지금 이렇게 하면서 다 만들고 나면 한 번 더 마무리 사포질을 또 할 거예요. 손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사포질만 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 2개. 이 독서대를 여러분이 어렵게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더욱더 애착이 갈 테고, 독서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왜 목이 구부러지는 거북목이라 그러죠. 얘도 예방할 수 있고 눈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기능들을 낼 수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안 다치고 열심히 재미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좋아요. 자, 이렇게 일단은 사포질을 1차적으로 끝냈어요. 이 물티슈로 나무를 닦고 그 물티슈로 다시 바닥도 정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얘도 지구온난화의 원인이에요. 우리 일회용품 많이 사용하는 거 이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물티슈 이 재료가 종이가 아니에요. 종이의 원료는 뭐예요? 나무예요. 근데 종이가 아니고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얘를 많이 사용하면 이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매연 많이 나오겠죠? 그럼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사용하는 겁니다. 아껴 쓰셔야 돼요. 이걸 닦으면서 여러분 냄새도 맡아가면서 공부 5등 더 잘하면 돼요. 마지막 닦고 바닥 닦을 거예요. 자, 좋아요. 사포 이쪽에 놓고 그 다음에 망치질을 하기 전에 아까 망치 소개 드렸죠. 망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안전 교육을 먼저 하고 만드는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망치 잡는 법은 여기가 편편한 곳이에요. 편편한 곳으로 밑을 바닥을 놓고 어른은 손잡이의 80%를 잡아요. 그러면 때리려면 몸하고 거리가 멀죠. 여러분들은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망치의 중간 정도를 잡으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끝이 쎄여서 제법 무거워요. 근데 얘를 잡을 때 너무 꽉 잡아도 안 되고 너무 천천히 잡아도 안 돼요. 어느 정도 힘으로 잡냐면 못을 때려서 망치가 옆으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 잡을 거예요. 때려서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 그리고 얘를 못이라고 생각하세요. 못이라고 생각하고 못을 박을 때 못하고 손잡이하고는 직각을 이루어야 돼요. 기역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손잡이가 내려오면 이렇게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럼 못이 이렇게 구부러질 거예요. 손잡이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때릴 거예요. 그러면 못이 또 이렇게 구부러질 거예요. 쇠하고 유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쇠는 잘못되면 뽑아서 버리고 유리는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꼭 요거는 지켜주세요. 자, 망치는 못하고 손잡이가 직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손목의 스냅으로 들었다가 놓을 거예요. 제자리에 오면 또 직각이에요. 들었다가 놓을 거예요. 또 직각이에요.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못을 박을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천천히 박을 때, 작게 박을 때는, 세게 박을 때는 높이 들었다가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유낙하. 아셨죠? 얘를 힘으로 박는다고. 이렇게 때리고 난 뒤에 눌러요. 누른다고 못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게 박으려면 높이 들었다가 자유낙하. 아셨죠? 자, 망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만 꼭 못을 박을 때는 집중해서 박도록 합시다. 안 다치는 게 첫째예요. 전체적인 거를 설명을 우선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야 머릿속에 넣어두고 하나하나 과정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독스대를 다 만들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얘는 책장이 넘어가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할 테고, 뒤쪽에는 얘가 받쳐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 때는 다 만들면 이 모습이지만 만들 때는 거꾸로 만들 거예요.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만들 거예요. 여기에 그래야 못을 박을 수 있겠죠. 얘를 부착하게 되면 이 세 개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근데 얘를 부착을 할 때 이 간격과 이 간격이 같아야, 보세요. 이 간격과
이 간격이 같아야 나중에 눈에 거슬리지 않아요. 얘는 요만큼 오고 얘는 이만큼 와도 크게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해요. 두고두고 후회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똑같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얘가 누워졌을 때 선이 일직선이었으면 좋겠어요. 삐딱하게 이렇게 돼도 쓰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닫아 놨을 때 보기에 좋지 않겠죠. 그래서 얘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 각도 조절하는 거, 얘가 가까이 오면 이 각도가 이렇게 세워질 테고 멀리 가면 이렇게 누울 거예요. 근데 요런 거, 그 다음에 얘를 부착하는 거, 마지막에 여기에 못을 박는 방법, 뭐 이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에 염두해 주면서 그렇게 만들면 될 거예요. 템포로 맞춰가면서 선생님하고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못 봉지가 있어요. 얘를 위에를 이렇게 찢어요. 찢어서 바닥에다가 공구가 망치가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놓을 거예요. 왜 못을 기퉁에 놓냐면 나중에 얘를 바닥에 놓고 박을 때 못이 밑에 들어가 있으면 못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못이 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쪽 기퉁에 놓으세요. 우선은 얘 두 개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놓고 못을 박게 되면 움직여요. 자꾸 움직이니 못을 박으면서도 움직이고 할 테니 미리 예비 박기를 먼저 할 거예요. 얘만 먼저 예비 박기를 할까요? 얘하고 얘는 다른 용도가 있어요. 지금은 예비 박기를 하면 안 돼요. 얘는 여기 요 간격 보이죠? 요 간격과 요 간격이 똑같아야 좋은 것 같아요. 이 간격이 삐딱하다든지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으면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쓸지 몰라요. 근데 만든 사람은 볼 때마다 신경이 써요. 그러니까 얘가 1cm의 두께예요. 딱 이 넓이에요. 이 넓이로 얘도 1cm예요. 이 넓이로 똑같이 만들어서 맞춰서 할까 싶어서 얘는 아직 예비박기를 안 할 겁니다. 자, 예비박기라는 거는 편백나무는 이 나무의 결대로 이렇게 하면 또개져요. 그래서 못을 박아도 못이 두께가 얼마 되지 않아도 귀퉁이에 못을 박게 되면 쩍 하고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미리 편백나무에 못을 박을 때는 꼭 못 구멍을 미리 내서 거기에 박도록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망쳐집니다. 이 나무 비싼 나무인데. 자, 편편한 쪽으로 못을 이렇게 잡아요. 엄지와 검지로 못을 잡고 못 구멍에다가 이렇게 맞춰요. 맞춰서 망치의 편편한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이 안에는 세게 박을 필요 없어요. 톡톡톡톡톡 뭔가 빡빡할 정도의, 그래서 못을 잡고 들었을 때 안 빠질 정도의 힘, 나무의 반 정도 들어갔겠구나 하는 정도의 깊이로 박으면 됩니다. 이걸 예비박기를 할 거예요. 전부 다 할 거예요. 요 두 개만 할 거예요. 예비박기를. 톡톡톡톡. 천천히 하셔요, 여러분. 천천히. 둘, 넷, 다섯, 10개가 박혔어요. 자, 나머지 기대고 톡톡톡톡. 집중해서. 좋아요. 10개 다 박았어요. 2개 다 박았습니다. 자, 얘는 요 위에 잠시 두고 좁은 애가 2개가 있다 그랬죠. 좁은 애가 2개가 있는데
크기는 똑같고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이 둘 중에 한 놈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애가 있어요. 여기도 못이 박힐 거예요. 보여요? 자, 요 구멍이 두 개 있는 애는 안 박을 거예요. 나중에 할 겁니다. 옆으로 제껴 놓고, 그 다음에 이 긴 좁은 애를 한 개가 있는데 얘를 요 자리에 넣을 거예요. 요 자리에 넣을 텐데 무늬가 달라요. 이면과 이 뒷면의 무늬가 달라요. 다르죠? 예쁜 쪽이 바닥으로 가도록 놓으면 나중에 독서대를 피면 여기 면이 될 거예요. 꼭 예쁜 애를 바닥으로 가도록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넓은 판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얘들도 무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한 개는 선택을 못 하게끔 선생님이 결정을 해버렸어요. 못 구멍이 5개가 있는 애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애가 있어요. 얘는 못 구멍이 하늘을 보도록 내 몸쪽 앞쪽에 놓으세요. 이렇게 놓을 거예요. 못 구멍이 내 눈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면 만들었을 때 얘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개, 얘는 선택을 하셔요. 여러분이 어디가 예쁜지. 선생님 눈엔 얘가 예뻐 보여요. 예쁜 쪽이 바닥으로 향하도록 놓으면 되는 겁니다. 옳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간격을 맞출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장비를 갖다 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도구를, 있는 물품을 사용을 해서 도구로 사용할 거예요. 얘를 넓은 나무와 좁은 나무의 중간에다 넣을 거예요. 정중앙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눕히면 더욱 좋을 텐데 나중에 얘를 못 박을 때 걸려요. 그래서 얘를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세울 거예요. 세워서 위아래를 이 나무의 정중앙 정도에 이렇게 누르면 이 간격이 맞아요. 같은 넓이에요. 1cm의 두께예요. 이렇게 해서 맞췄어요. 근데 여기가 울퉁불퉁해요. 그렇죠? 얘가 좀 튀어나와 있죠? 얘는 이 나무를 이용해서 톡톡톡톡톡톡 치면 맞았어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또 눌러요. 꾹. 그러면 이 각이 얘처럼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 다음에 얘를 박아서 하나, 둘, 세 개를 한 몸으로 만들 거예요. 이 못이 10개가 박혀야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못이 정중앙에 왔으면 좋겠어요. 이 간격과 이 간격도 맞춰야 되고 얘만 살짝 빼서 위에다 살짝 올려서 요 끝선에 맞춰요. 너무 세게 밀면 밑판이 움직이니까 살포시 밀어서 맞춰요. 그리고 요걸 살포시 누른 후에 맞았죠. 이 선을 맞췄어요. 얘가 이 좁은 나무의 정중앙에 오도록, 그리고 이 못이 이 판 너무 끝에 박히게 되면 이 나무가 갈라진다 그랬죠. 편백나무는 여기는 이미 구멍도 안 뚫어 놨어요. 그래서 쭉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적어도 얘도 5mm 정도가 이 끝에서 안으로 들어왔죠. 얘도 이 끝에서 5mm 정도가 안에 들어왔어요. 정확하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게 좋아요. 아셨죠? 자, 선생님이 나누어 볼게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요 간격 위에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 보여요. 요거부터 맞추고 이 판은 건드리면 안 돼요. 지금은 이 상태에서 못을 박는데 이 10개를 다 박으려면 박으면서 얘가 흔들려 가지고 이상한 형태가 돼버릴 수 있으니까 3개만 우선 박도록 해요. 3개만 박아도 얘 3개가 체결이 되는 겁니다. 얘를 1번, 그리고 2번, 중간에 좁은 나무에 못 하나, 그 다음에 밑에 넓은 나무에 못 하나, 이렇게 3개만 박을 거예요. 1, 2, 3번만 박을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박아 볼게요. 박기 전에 얘를
살포시 내려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맞았죠? 그 다음에 이 간격이 맞았는지는 얘를 꾹 누르면 맞았죠? 그 다음에 얘를 멀리 꽉 누르고 이 나무랑 이게 움직이지 않게끔 누른 상태에서 망치의 편편한 쪽으로 못을 박을 겁니다. 박았어요. 망치를 치면서 이 책상이 흔들렸어요. 그러면 다시 2번을 받기 전에 점검이에요. 얘가 맞았는지 맞았어요. 그 다음에 얘가 또 흔들리면서 간격이 벌어졌는지를 또 확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중간 나무를 꼭 눌러요. 얘하고 얘는 이제 안 움직이겠죠. 이 상태에서 중간에 걸 박습니다. 박았어요. 또 흔들렸어요. 망치질을 하니까. 흔들려도 제일 밑에 게 흔들렸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옆에를 또 맞춰요. 맞추고 이 간격도 또 맞출 거예요. 마지막에 3번을 칠 겁니다. 이번에도 꾹 누르면 이 밑판과 얘가 움직이지 않게끔 꾹 누른 후에 망치질이에요. 못이 구부러졌죠. 왜 그러냐 하면 손잡이가 내려왔었어요. 손잡이가 내려오니까 이렇게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못이 구부러진 거예요. 여기서 한 방을 더 때려버리면 이 나무에 상처도 날 테고 못을 빼내지도 못해요. 이 상태에서 멈춰야 됩니다. 딱 멈춘 후에 힘 좋은 아빠에게 얘를 빼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잡고 옆으로 살살살살 돌리면서 달래면서 빼낼 거예요. 못이 이렇게 구부러졌죠. 쇠하고 유리는 타협이 없다 그랬어요. 이거 버려야 돼요. 나중에 같이 버리도록 해요. 그리고 새 못을 하나 들어서 이 자리에 예비박기를 또 할 겁니다. 망치의 편편한 면으로 왼손으로 잡고 톡톡톡톡톡. 자, 얘를 망치로 박다가 뽑아냈다가 하니까 얘가 또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정, 그 다음에 얘도 다시 수정, 그 다음에 꼭 누른 상태에서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박아 보도록 해요. 잘 들어갔어요. 자, 이제 얘를 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는 벌어져요. 하지만 얘를 넣어서 다시 오므러뜨리면 제자리에 와요. 옆에는 딱 맞아요. 그렇죠? 이것만 해도 벌써 반 완성이에요. 이 상태로 맞춘 후에 이쪽도 얘는 나중에 박을 거예요. 일단 요 체결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강하는 못은 나중에 박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얘가 이쪽으로 올 거예요. 이쪽으로 와서 요 끝부분에 정확하게 맞춘 후 요 못이 나무의 중앙 정도에 오도록, 그 다음에 요 간격과 요 간격이 같게끔, 너무 끝선에 못이 박히게 되면 나무 갈라진다 그랬어요. 최대한 안쪽에 박힐 수 있게끔 양쪽 다 똑같이 이렇게 맞추면 이 간격도 거의 비슷해요. 정확하진 않아도 됩니다. 눈으로 봐서 차이가 있네 정도가 아니에요. 0.01mm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자, 이렇게 맞췄어요. 그 다음에 얘 못을 박을 텐데 선생님은 오른손잡이에요. 그래서 얘를 1번으로 할게요. 그래야 못을 박기가 편하거든요. 자,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이 될 거예요. 1번을 먼저 박을 텐데 1번은 얘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방해가 되니까 잠시 뽑아 둘 거예요. 잠시 뽑았다가 이 나무하고 이 나무를 꼭 누릅니다. 그 다음에 망치질. 망치질은 템포예요. 쿵쿵쿵쿵이지 막
막 이런다고 빨리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템포 좋게 쿵쿵쿵. 자, 그 다음에 망치질을 했으니 얘가 흔들렸어요. 얘를 다시 꽂고 조절. 그 다음에 얘도 흔들렸을 테니 맞춰보고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 나무랑 이 나무를 꾹 누를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박을 거예요. 얘도 또 방해가 되니까 잠시 빼놓습니다. 자, 쿵쿵 템포예요. 잘하죠. 또 흔들렸어요. 또 맞춰야 돼요. 할 때마다 맞춰야 돼요. 자, 또 맞춰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맞았는지를 확인. 오케이. 이제는 얘가 필요 없어요. 내려놓고 이 나무랑 이 나무를 밀착하게 조금 멀리 잡으세요. 너무 가까이 잡으면 손 때려요. 이 손도 내 손인데. 조금 멀리 잡으면서 얘도 잠시 빼놔 놓고 박을 거예요. 자, 이제는 이 세 개가 한 몸이 됐습니다. 그렇죠?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안 움직여요. 이제부터는 나머지 7개를 박을 거예요. 이 7개를 다 10개를 합이 10개를 다 받고 나야 얘를 함부로 다루어도 빠지지 않을 거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집중해서 박아보도록 할게요. 자, 템포. 집중. 천천히 집중해서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7개를 또 박도록 할게요. 여러분, 박다 보면 이 나무에 옹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나무 재질을 좋은 걸 써서 그런데 이렇게 가지가 부러진 부분에 송진이 많이 뭉쳐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것이 나무가 단단해지면 못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럴 경우에는 집중해서 잘 달래가면서 못을 박도록 하세요. 좋아요. 10개가 다 박혔습니다. 네, 우리 짱구 망치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못 대가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손에 거슬려요. 울퉁불퉁해. 울퉁불퉁. 얘 같은 경우에도 많이 튀어나와서 울퉁불퉁해. 그래서 짱구를 이용해서 손을 멀리 잡고 여기 가까이 갈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만져보면서 때릴 필요 없어요. 손 때려요. 그러니까 멀리 잡고 이렇게 겨눠서 한 방에 쏙 들어갔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이제 못이 구부러질 염려가 없어요. 보세요. 이렇게 겨눠서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죠? 자, 반대편. 오케이. 깨끗해요. 잘하셨죠? 자, 그 다음 과정. 이 나무를 부착할 거예요. 아까 구멍이 2개 있는 걸 남겨 놓으라 그랬죠. 이 구멍이 얘 구멍이에요. 그래서 구멍 2개짜리를 남겨 놓으라고 했는데, 보세요. 못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게 내 몸 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놓고 예비박기를 미리 할 겁니다. 이 나무의 반 정도의 깊이로
이에 들어서 얘가 들릴 정도로 너무 세게 반대편으로 나올 정도까지 박으시면 안 돼요. 자, 5개 이렇게 박았어요. 이렇게 박고 난 후에 못 구멍이 2개가 있는 쪽이 바닥을 가도록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에 박을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박을 텐데 이렇게 해서 박으면 사이가 떠요. 옆으로 보여드릴까요? 그렇죠. 그래서 손으로 들고 이렇게 맞추기가 어려워요.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게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서 그런 거예요. 얘를 써요. 얘랑 똑같은 크기예요. 그래서 얘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예비박기를 안 한 거예요. 못 구멍이 바닥을 향하도록 놓고 얘를 올리고 옆으로 이렇게 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얘보다는 안정적이게 길이로 이렇게 놔요. 그러면 눌러도 잘 안 쓰러져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맞춘 후에 못을 박는데 5개 중에 오른손잡이니까 얘를 1번으로 정했어요. 1번을 먼저 박을 거예요. (1번을) 박았어요. 근데 얘를 2번으로 박을 때 이 정도 빗나갔는데 얘를 2번으로 박아버리면 이거를 수정을 못해요.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이 상태로 그냥 박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를 2번으로 박을 거예요. 자, 2번을 박을 때는 이 귀퉁이를 바닥이 편편한 쪽에다 놓고 정확하게 맞춰요. 맞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결착이 돼 버렸어요. 나머지 3개는 얘가 잘 빠지지 않게끔 보강하는 못 3개예요. 자, 얘도 박도록 하겠습니다. 못 박을 때 템포 있게. 좋아요. 5개가 다 박혔어요. 근데 못대가리가 손에 거슬려요. 짱구의 활약이 할 때가 온 거예요. 한 방 겨눠서 손 멀리 잡고 겨누어서 쏙 들어갔죠. 손에 거슬리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못을 이렇게 박았는데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이제 얘랑을 박아서 이렇게 뒤편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얘를 박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공간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책상 끝에 얘가 내려가도록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밀착하면 잘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 상태에서 얘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박기를 먼저 할 겁니다. 톡톡톡. 여러분, 못을 많이 망쳐가지고 못이 부족한 사람은 없겠죠? 정 못이 부족하면 철물점에 가면 한 주먹에 1,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얘를 사다가 영상을 다음에 틀어보면서 또 맞추도록 해요. 자, 얘를 붙여야 되는데 장석이라는 애를 사용을 할 거예요. 아까 뜯어서 보여드렸죠? 얘가 장석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장석이에요. 그리고 봉지에 피스가 4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장석은 선생님도 지금도 헷갈려요. 보세요. 한쪽은 쫙 달라붙는데 한쪽은 쫙 달라붙지가 않아요. 안 달라붙죠? 이렇게 떠요. 끝까지 잡아도 안 달라붙어요. 근데 반대편으로 쳐보면 이렇게 쫙 달라붙어요. 이게 중요해요. 쫙 달라붙느냐 안 달라붙느냐. 왜냐하면 보세요. 자, 이렇게 안 달라붙는 쪽으로 하면 이런 공간이 생기고 쫙 달라붙는 쪽으로 붙이면
이렇게 밀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미리 구멍을 뚫어놓은 두 개가 있어요. 얘가 짝 달라붙는 쪽으로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붙어야 얘가 짝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상태로 이렇게 들어서 얘를 펼쳐요. 펼쳐서 90도로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붙여요. 얘는 움직이지 않아요. 언제? 얘를 떼버리면 또 헷갈릴 테니 요 상태로 펴요. 이 두께랑 이 두께랑 같다 그랬죠. 여기에 이렇게 놓으면 여러 사람이 손이 안 가도 됩니다. 구멍에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다 피스를 박을 테니까. 이번에 전동 드릴 사용법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전동 드릴은 요 부분이 온폭 들어갔죠. 딱 밀착을 되게 이렇게 잡을 거예요. 아셨어요? 이렇게 잡고 권총 쏘듯이 처음에 박을 때 이 피스의 열십자가 일직선이 되어야 돼요. 권총 쏘듯이 처음부터 콱 쏘면 안 돼요. 콱 쏘면 얘가 빨리 돌아가요. 찬찬히 당겨요. 그러면 천천히 돌아가요. 그렇죠? 당기면 빡 돌아가고 천천히 돌아가고 요 속도로 여기에 물리게끔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레버가 꼭 한 개씩 있어요. 얘를 오른쪽으로 튀어나오게 하면 나사가 풀리게 만드는 거고 왼쪽으로 돌아요. 얘를 꾹 누르면 오른쪽으로 돌 겁니다. 보세요. 오른쪽으로 돌면 나사가 박히겠죠. 잘못 박아서 뺄 때는 반대편을 누르면 튀어나와요. 그러면 얘가 거꾸로 돌아요. 못을 뺄 때 쓸 거예요. 사용 방법은 나사와 직선, 손에 밀착, 너무 한꺼번에 속도를 높이지 말 것, 요것만 염두하면 되는 겁니다. 피스랑 얘랑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자석 성분이 있어서 이렇게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얘가 나사가 무거워지면 이 힘으로 못 버텨내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누르고 비트 쪽에 힘을 많이 주고 나사에 떨어져 나가지 않게끔 이렇게 힘을 주는 겁니다. 이 상태로 이 구멍에 일단 맞춰요. 얘가 조금 돌아가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그 구멍으로 다시 돌리면 되니까. 이 상태에서 나사랑 비트랑 일직선, 이 상태에서 살살 돌립니다. 들어가죠? 들어갔어요. 꽉 박혔어요. 이게 이렇게 돌아갔다고 해서 나중에 이 구멍으로 이렇게 당기면 다시 돌아와지니까 여기에 또 나사를 박을 거예요. 이렇게 잡고 여기에 구멍에 맞춰서 나사를 구멍 쪽에 대고 처음부터 팍 당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들어갔죠. 단단하게 박혔어요. 자, 얘를 이제 여기에 부착을 할 텐데 이 간격과 이 간격이 같으면 얘가 누웠을 때 이 간격의 정중앙에 눕겠죠. 이렇게 접었을 때 이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 볼게요. 요 끝선이 이 나무의 끝에 5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요 정도의 간격, 반대편에도 요 정도의 간격. 맞았죠? 거의 비슷해요. 이 상태로 이렇게 중앙을 잡고 요 구멍의 정중앙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연필로. 연필이나 볼펜이나 아무거나 좋습니다. 이렇게 이 원의 정중앙에 연필로 점을 찍었어요. 이 점이 나중에 떼고 난 후에 다시 맞출 때도 이 원의 정중앙에 오기만 하면 위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피스를 여기에 혼자서 받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에게 얘를 이렇게만 잡고 좀 있어 달라 그러세요. 자, 한번 박아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피스를 전동 드릴 끝에다 꽂고 원의 중심에 피스를 대고 오케이. 간격이 똑같죠. 자, 이제 뒷면의 마지막 얘를 부착을 할 겁니다. 얘가 없으면 이만큼 세워져요. 얘를 세웠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보기에 편한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조절을 하세요. 선생님은 이 각도가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아까 예비받기를 했죠. 얘를 여기다가 밀착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얘가 이렇게 받쳐주니까 더 이상 넘어가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망치질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내려요. 자, 이 상태에서 얘랑 얘랑 박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끔. 박았어요. 나머지 얘를 박을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나머지는 집중해서 마지막 짱구로 마무리. 좋아요. 완벽해요. D판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형태로도 독서대의 역할은 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업그레이드. 책장이 바람에 넘어가면 안 되니 책장 잡아주는 것을 또 부착을 할 겁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된 철제 링 2개, 피스 2개랑 아주 작은 링이 2개가 있어요. 약간 부드러운 부분이 피스의 윗부분으로 가도록 이렇게 끼워 볼 거예요. 이 구멍에 얘를 한 개씩 박을 거예요. 이 구멍이 이 피스 구멍을 내놓은 나무의 정중앙에 오도록 이렇게 잡아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 구멍에 맞춰서 살포시. 너무 꽉 조으면 얘가 움직여지지 않아요. 꽉 조아 볼까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얘로 조금 이렇게 풀면 움직일 거예요. 자, 반대편도 해볼게요. 구멍에 맞춰서 대고 확 안 돌립니다. 서서히. 이렇게. 이 정도의 강도면 책장이 넘어가지 않을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독서대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선생님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예요. 얘를 늘 옆에 끼고 책을 보면서 사용을 할 텐데 이 모서리 부분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딪힌다든지 하면 아파요, 좀. 그래서 선생님은 원형으로 이렇게 톱으로 요거를 원형을 잘랐어요.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공정이 또 힘들어지니까 사포를 이용해서 있는 도구로만 사용을 해서 최대한 안 다치게 한번 갈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까 결 반대로 끊는 형식으로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갈아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결을 끊는 형태로 결이 이렇게 돼 있으니 이렇게 밀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 뒤편도 이렇게 밀면 이렇게 일어나 버릴 거예요. 그래서 결을 끊는다는 생각으로 앞에서는 뒤로
여기서는 위로 해도 상관이 없고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만져보면서 손에 거슬리는 부분은 다 갈아낼 거예요. 좋아요. 자, 사포질까지 했습니다. 아까 물티슈 얘를 이용해서 한번 쓱쓱 다 닦아줄 거예요. 자, 이제부터 뒷정리를 할게요. 얘는 혹시 몰라요. 얘가 또 손에 거슬리는 부분이 나올지 얘는 챙길 거예요. 얘랑 얘들은 공구함에 넣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도 얘 케이스가 있어요. 그 케이스에 넣으실 거예요. 그리고 남은 못, 선생님은 5개 남았고 2개를 망쳤어요. 여러분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 5개도 꼭 언젠가는 또 필요할 수 있으니 공구함에 같이 챙겨 놓도록 해요. 그리고 나머지 얘들은 쓰레기통에 가야 돼요. 이렇게 쥐고 마지막 정리까지가 여러분들의 오늘 목공 체험이었어요. 어때요? 재미있었어요? 다음에는 꼭 서로 얼굴 보면서 눈 마주치면서 그렇게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